저희 진동 안 문제하면 자습니다. 수능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수능 문제를 공통으로 받고 그 전에는 그럼 지금 수능 문제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이거 진도 끝내야지. 이게 얘들아 이거 파푸스 정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는 좀 이렇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런 원을 잠시만 여기에 중심이 있는 이런 원을 회전을 시키면 토러스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토러스의 면적을 어떻게 구한다는 거냐면 이 원의 넓이에다가 요 원의 중심이 돌아간 궤적의 길이를 곱하면 토러스의 부피가 된다. 근데 원의 면적에다가 돌아간 궤적의 길이를 곱하면 사실은 정확하게는 원 기둥의 부피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원 기둥의 부피를 원 기둥을 이렇게 처음과 끝을 탁 붙이면 토러스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붙이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원기둥 모양의 소시지가 있어. 그 소세지 윗면과 아랫면을 이렇게 붙이는 과정을 상상을 해보면 안쪽은 이렇게 남아 돌아서 쪼글쪼글해지고 바깥쪽은 부족하니까 이렇게 터질라 그러잖아. 김밥을 이렇게 탁 붙인다 생각하면 당연히 부족하니까 터질 거잖아. 근데 절묘하게도 그 남아도는 양과 부족한 양이 정확하게 같다는 거지. 정확하게 같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보면 이게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인데 근데 무게 중심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리고 회전체의 부피를 그 쉘 방법으로 구할 수 있으면 그게 당연하게 돼요. 왜 당연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증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영역이 있어. 이런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의 뭐 넓이가 A야. 넓이가 A인데 무게 중심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었잖아. X축의 평행한 띠를 생각하는 거야. X축의 평행한 띠를 생각하는데 밀도를 상수 밀도로 보자는 겁니다. 그냥 균등하게 질량점들이 분포된 상수 밀도. 그냥 밀도를 1로 봅시다. 1로. 밀도를 1로 봤을 때 무게 중심의 Y좌표를 어떻게 구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무게 중심의 Y좌표를 어떻게 구하는지 생각해 보면 먼저 요 띠의 넓이는 LY에다가 DY를 곱한 게 띠의 넓이잖아. 그런데 넓이를 그냥 질량으로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밀도를 1로 보고 있으니까. 그냥 이게 저 띠의 질량으로 봐야 되는데 저 띠의 질량이 지금 중심에 매달려 있어요. 중심에 매달려 있는데 이 중심의 X좌표는 우린 지금은 관심 없습니다. 지금 무게 중심의 Y좌표를 구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띠의 질량만큼이 매달려 있다라고 봤을 때 Y는 0으로부터의 거리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하면 X축까지의 거리. 이건 모멘트 팔의 길이고 그건 Y입니다. Y고 그래서 얘가 그 띠의 회전력입니다. X축을 기준으로 한 회전력. 그래서 그걸 다 더하는 겁니다. Y가 C에서 D까지 증가할 때 동안 이걸 다 더하면 이걸 전체 질량으로 나누면 무게중심의 Y좌표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체 질량은 넓이 A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밀도가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게중심의 Y좌표가 나오고 또 추가로 그럼 저 부피는 쉘 방법으로는 어떻게 구하는가? 이 띠를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를 하나의 쉘이라고 봤을 때
이 띠를 회전시킨 회전체 원주 껍질을 이렇게 샥 잘라가지고 쫙 펼치면 직사각형 모양이 되잖아. 직사각형 모양 판때기. 그 판의 세로 길이가 ly가 될 거고 가로 길이는 2파이 그죠? 쫙 펼쳐진 가로 길이는 2파이가 되겠죠. 2파이 펼치는 과정에서는 뭐 부피거나 그런 게 그거를 이렇게 그 쉘 방법에서 했던 이야기가 그거를 이제 무시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얇은 띠를 생각하면 그거를 이제 무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다가 그 쫙 펼쳐진 직사각형 모양 판때기의 넓이가 이게 가로 길이고 세로 길인데 그거에다가 dy를 곱하면 dy가 그 판의 두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넓게 펼쳐진 직사각형 모양의 판의 부피가 되는 겁니다. 판의 부피가. 그래서 그거를 y가 c부터 d까지 증가할 때 동안 더한 게 회전체의 부피가 되는 거죠. 자, 이거 각각 이거는 무게중심 공부하면서 배웠고 이건 실린드리컬 쉘 메소드 그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걸 비교해 보면 공통된 부분이 나오잖아요. 인테그랄의 yly dy, 인테그랄의 yly dy. 그래서 얘는 그 부분 말고는 다 상수니까 C에서 D까지 y, ly, dy 요 부분은 무게중심의 정의에서 보면 얘 대신에 무게중심의 y좌표 곱하기 넓이입니다. 그래서 2파이 무게중심의 y좌표 곱하기 넓이로 부피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게 무게중심이 돌아간 궤적의 길이잖아. 얘가 절단면의 면적이고 그래서 그 절단면의 면적 토로스로 생각하면 원의 면적에서 중심이 돌아간 길이를 곱한 게 토로스의 부피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뭐 증명이랄 것도 없고 그죠?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회전체의 면적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선의 길이에다가 뭘 곱하면 되겠어? 그 곡선 무게중심이 돌아간 궤적의 길이, 원주죠. 그걸 곱하면 회전체의 건널비가 나오는 거죠. 그것도 증명이랄 것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 곡선의 길이는 요 곡선의 길이는 지금 ds가 곡선을 잘게 잘랐을 때 한 동가리의 길이거든. 근데 밀도가 동일하다고 봤을 때 이 길이만큼을 질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게중심의 y좌표를 구하려면 요 질량에다가 얘의 y는 0으로부터의 거리가 y좌표죠. 그죠? 요 중점의 y좌표. 그것들을 더하는 겁니다. x가 a에서 x가 b까지 될 때까지 더하는 거야. 그럼 이게 모든 동가리 회전력의 합이 되는 거지. 그거를 전체 질량, 다시 말하면 길이죠. 밀도를 1로 봤으니까 길이로 나눈 게 무게중심의 y좌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전체의 건널비를 어떻게 구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ds만큼을 돌린 ds만큼을 돌린 띠의 넓이가 ds 곱하기 2파이 y였었거든. 이게 띠의 면적이었습니다. 그 띠의 면적을 전부 다 더한 게 x가
A부터 X가 B까지 전부 다 더한 게 얘가 회전체의 건널비였거든. 회전체의 면적. 근데 여기에도 보면 무게 중심의 Y좌표에 있었던 걔가 이렇게 있는 거지. 2파이만 묶어내면 나머지 부분이 요 부분이니까 2파이의 Y바. 다시 말하면 무게 중심이 돌아간 궤적의 길이에다가 L을 곱한 게 된다. 그죠? 이게 이제 파푸스 정리의 증명이 되겠습니다. 증명이랄 것도 없고 뭐 무게 중심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당연한 겁니다.